자, 121페이지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6개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아무리 봐도 5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 1번에 보면은 건축물의 건축이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대통령을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무시하시고 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있죠. 그 인공의 공자 동그라미, 제작의 작자 동그라미, 시설물의 물자 동그라미. 그게 뭐예요? 그게 공작물이죠.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 공작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뭐다? 공작물이다. 우리 책걸상도 공작물이고 우리 건축물도 공작물이죠. 사람이 만들었잖아. 비닐하우스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만들었지? 다 공작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건축법에 가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사람이 만든 공작물 중에서 요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고 요렇게 생겨먹은 시설물을 우리는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나간다니까. 공작물 중에서 요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요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건축물이다. 이렇게 건축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요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있죠. 건축물도 공작물이지만 건축물인 공작물하고 건축물이 아닌 것의 차이점은 건축물은 기반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난다니까.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받는 게 어려워요? 공작물 설치 허가받는 게 어려워요? 여기 어렵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는 1번에서 허가받고 이런 뜻이에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2번에 의해서 허가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공작물 설치에는 여기는 공작물은 뭐는 제외한다는 거죠? 건축물은 제외하는 거죠. 자, 우리 그저 거기 공작물에 적으세요. 공작물에다가 건축물 제외 이렇게 적어줍니다. 건축물 제외.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럼 결국 1번, 2번은 같은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토지에 뭔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그런데 그게 그 시설물이 건축물일 수도 있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토지에 뭔가를 설치할 때는 마음대로 설치하지 말고 허가받고 해라 이 말이죠. 그 말이라니까. 그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둘 다 허가 대상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고 토석 제취가 있죠. 2개를 묶어주세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제취.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제취가 있습니다. 또 요 2개가 같은 거예요. 요 2개는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형질 변경 옆에 뭐라고 적어놨나 볼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돼 있죠. 절토는 뭐다? 땅 깎기. 성토는 뭐다? 흙 쌓기. 정지는 뭐다? 땅 고르기.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거. 포장은 뭐 잘 아시죠? 시멘트 포장 입히는 거. 자, 어쨌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뭐를 변경해? 형상을 변경하죠. 거기 밑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 밑줄.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자, 요 2가지를 우리 국회법의 시행령에서 지금 뭐라고 적어놓고 있어? 형질 변경이라고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토지에 뭐를 바꿨어? 형상.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뭐예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요. 자, 요걸 우리는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 근데 토석 채취를 볼까요? 흙물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죠.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인데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제외한다. 자, 보세요.
자, 흙을 파내는데 여기 이만큼 흙을 파냈어. 뚫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형상을 변경했죠. 여기 땅 판 목적은 형상 변경이 목적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요거는 형질 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흙을 파내는데 여기 흙을 파낸 목적은 이 토지의 모양 형상을 변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뭐가 필요한 거야? 흙이 필요한 거예요. 흙을 채취하는 거야.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 이게 토석 채취예요. 뭐만 이해갑니까? 자, 요거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 얘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요는 형질 변경에는 관심 없다니까 지금. 흙이 필요한 거지. 둘 다 공통점은 흙을 파냈죠. 그러나 얘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면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이 필요했죠. 요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형질 변경 목적으로 안 하면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되고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면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 내용을 이해하면서 같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개발 행위가 결국은 뭐예요?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잖아. 근데 건물만 허가 받아요? 건물이 아닌 공작물도 받아? 아닌 것도 받아. 형질 변경 할 때만 받아? 토성만 채취해도 받아? 토성만 채취해도 받아. 그런 뜻이지. 그렇게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뭘 받고 공사를 했어? 허가 받고 했지. 허가 받고 공사하면 공사는 잘해야죠. 공사를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허가 받은 대로. 인가 받고 공사하면 어떻게 하는 게 공사 잘하는 거야? 인가 받은 대로. 승인 받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승인 받은 대로. 그게 공사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 안 한다? 검사하겠죠? 이 검사를 중간검사라고 그래. 그러면 요 네 가지는 공사가 끝나면 중간검사 받아 안 받아? 받지.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 허가 한자한테 받겠지. 허가 한자한테. 허가는 누가 했는데? 덕광시장 군수가 했지. 그래서 여기는 좀 덕광시장 군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공사를 안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공사 안 하는 그 두 개는 나중에 중간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뭔가를 공사를 해야 중간검사를 받지. 얘는 중간검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안 하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나지. 건물 짓고 땅 파는 게 개발행위라는 걸 기억하는 게 이거는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거기 보면은 토지 분할이 나옵니다. 토지 분할이 나와요. 그럼 6번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나오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물건을 적치합니다. 물건을 적치합니다. 요 두 개는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분할한다는 건 실제로 땅을 쪼개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거거든. 근데 공부상으로 자꾸 토지를 분할해도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토지 분할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 파는 그런 개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변에 환경 경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적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리고 요 두 개는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아니죠.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중간검사 받는다고 했어. 안 받는다고 그래야지. 요 네 개는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중간검사 받는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은 공사하는 거 네 개하고 안 하는 거 두 개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배워볼까요? 공사하는 거 네 개가 뭐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계. 토지는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건 공사 안 하는 거예요. 6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또 못 외워가 1년 동안 못 외워가지고 건물 짓고 물건 쌓아놓고 토토토 이렇게 외워놓고 다 했다고 또 아이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와도 또 토토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이게 뭔지 이해를 해야 돼. 우리나라 공법 99% 다 그리 공부한다. 개발행위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토지 분할은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해가지고 괄호 안에 밑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그게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자, 건축물이 있는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우리 건축법 57조에서 자, 건축법 몇 조? 57조 그것도 1항. 제가 앞으로 몇 조 하면은 건축법 57조 그것도 1항밖에 안 묻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몇 조라고 묻는 거 얘밖에 안 물어봐. 그럼 제가 무조건 몇 조 하면 건축법 57조 1항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건축법 57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의 초래로 정합니다. 면적에 미달하도록 못 미치도록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자체를 아예 뭐 시켜놔 버렸어? 금지.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가 자꾸 작아지잖아요. 분할을 해가지고. 그럼 건축물의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로 면적을 딱 정해. 대구시 조례로 면적을 정해놓고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으로는 절대 분할하지 마. 이렇게 정해놨다고. 상업지역은 얼마 미만으로 분할하지 마.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건축법 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을 일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아예 뭐 시켜놨어? 금지시켜놨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우리 국계법에 의해서 토지 분할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토지 분할 허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대상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건축물이 현재 없죠? 있으면은 여기 면적이 미달하도록 분할 못 하잖아.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미달하도록 분할할 수 있지. 분할을 할 때 미만으로 분할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건물 못 지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없는 토지지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니언인가요? 니언 보세요. 니언. 건축법에 그 건축법 57조 1항이라고 적어줬어. 57조 1항. 그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죠. 미만이라는 말 이해가죠?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돼. 건축물이 있는 건 요 기준 면적의 미만으로 분할 자체가 안 돼. 건축법 57조 1항에서 금지시켜 놓고 있어. 근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요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디귿 하나만 더 볼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밑줄 너비 5m 이하입니다. 너비 5m 이하로 토지 분할. 자, 니언은 뭐예요? 면적 기준을 제시한 거지. 면적은 어디에 미만으로? 건축법 57조 1항의 미만으로 분할하지 마라. 자, 디귿은 뭐를 제시한 거야? 너비. 예, 토지가 너비가 너무 좁아도 건물 못 짓죠. 그래서 너비 기준은 몇 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 받아라? 5m 이하로 할 때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 기준과 너비 기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건 면적은 건축법 57조 1항의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고 너비는 5m 이하로 할 때 허가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면적 기준과 너비 기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뭐 기억은 모르셔도 돼. 기억은. 뭐 기억이 우리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험에는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내용도 뭐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이 2003년도가 되기 전 2002년도까지는 이름이 도시계획법이었어요. 이 도시계획법 할 때 도시는 그야말로 지금 도시지역하고 똑같아. 이 법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었어? 도시지역에서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이름이 도시가 아니고 무슨 법으로 바뀌었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죠? 국토계획법.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신 이 법은 도시지역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용도 시골까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데 이 물건 쌓아놓는 거 요거는 모든 지역이 아니에요. 요거는 저풀은 초원 위에만 해당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디에 물건 쌓아둘 때? 저풀은 초원.
접부는 초원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림 같은 집이 있어야지. 잘 모르는가 보네. 물건 쌓아놓으면 안 돼. 물건 쌓아놓으면. 그래서 접부는 초원위에서는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주상공에서는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지. 녹관자 동그라미 치세요. 녹관자 동그라미 칩니다. 녹관자. 근데 접부는 초원은 초원인데 뭐가 하나 없네? 뭐가 없어? 농림지역이 없네. 그 농림지역 없다는 거 반드시 표시하세요. 그러면 농림지역은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어디서만 물건 쌓아둘 때 허가 받아? 녹관자. 녹관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녹관자. 이제 외워야 되게 나왔네. 개발행 허가에서 우리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 다 적용되는 건데 용도 지역을 외워야 돼. 녹관자. 나중에 녹관농이 한번 나와.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녹관자. 녹관자는 뭐요?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지역이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쌓아둘 때 받아요? 울타리 밖에 쌓아둘 때 받아요?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이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밖이지. 상식적으로 우리 집 울타리 안에 물건 쌓아놓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잖아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을. 그것도 잠깐입니까? 한 달 이상입니까? 한 달 이상.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달 이상. 그러면 한 달 되기 전에 29일째 되는 날 드러내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 29일째 드러내면 한 달 이상 쌓아둘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6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허가 안 받는 경면 변경이 나오죠. 허가 안 받는 경면 변경이 나옵니다. 자,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실 거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허가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구분하는 거. 요게 개발행위 허가의 80% 이상이야. 제일 어려운 거야. 요걸 잡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3월달 가서 요거 할 거예요.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나오죠. 개발행위 절차 실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 1개를 했고 이제 동그라미 2개가 남았네. 그 2개가 뭐냐면 허가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허가할 때 심사하는 기준이 있겠지. 그리고 허가할 때 절차가 있겠지. 요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번 진도는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복습을 잘했느냐 하는 게 공법을 이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절차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국회법은 내용이 크게 2개가 있어. 요 6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 요거는 개발행 허가 받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청도 늘 정리했잖아. 이쪽은 누구만 나와? 특광장 군수만 나와. 그럼 개발행 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잖아. 계획사업은.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친다면은 개발행 허가예요, 아니에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면은 저거 계획사업이지 무슨 개발행 허가야?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요거 기억하는 게 절차야. 이번 진도에서 개발행 허가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 이걸 기억하고 가는 거야. 그럼 관리계획 절차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알잖아. 왜 몰라? 절차가 뭐야? 의협심이지. 이 절차잖아. 의견 누구 의견 들어? 주민 의견하고 누구? 지방의회 의견. 자,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주민 의견 듣는다고 했어.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고 했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지자체 의견 듣고 이런 의견을 듣는다는 건 이건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니까 얘들 의견을 듣지. 나한테 내 집 짓는 거 허가해 주는 게 개발행위 허가야. 내 집 짓는 허가해 주면서 뭔 대구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여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용도지역 정하고 관리계획 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들어야지. 그러나 여기서는 주민 의견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개인사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야. 이런 여기 넣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이렇게 물어봤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도 고민이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도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될까? 안 들어봤거든. 국장이 의견 듣는 거 없어요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의견 나오면 안 돼요라고 공부를 했으면 이런 의견 나오면 틀려서 바로 체크를 할 건데 이런 의견 듣는다는 안 듣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안 들어본 말이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들어본 말. 제 이름만 계속 듣고 있다가 공법 선생이라는 계속 듣고 있다가 만약에 공법 선생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이 되는 거야. 저게 진짜 남자일까? 제가 평소에 저는 남자입니다 이야기했으면 바로 찍을 건데 아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황당하게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칠 때 우리의 지식은 그 정도로 황당할 정도로 몰라요. 그러면서 합격을 한다니까.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예요 지금.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 그런데 의견 듣는 게 있어. 의견은 몇 개가 있어? 3개가. 제가 남자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이 학원에서 처음으로 제가 밝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시험에 난 못 맞춰. 그 의견 3개가 뭐냐면 의견 3개. 요 의견 3개를 물으면은 잘 맞춘다니까. 근데 얘들 의견을 듣는다면은 모른다니까. 그러면 안 돼. 협의가 문제야. 우리는 어떤 허가든 가장 원초적인 뭐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거 빼고는요. 이건 다 있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나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이거는 협의는 없을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개발행 허가가 났어. 개발행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농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가 먼저 나야 돼.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먼저 나야 돼. 그런데 나는 개발행 허가 신청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같이 집어넣으면 얘들을 만나가지고 지들끼리 뭐 한다고? 지들끼리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개발행 허가가 나면 이런 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얘들끼리 협의해서 이걸 의제 처리를 안 해주면 내가 다 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인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으면은 박스를 쭉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 행정기관과 전부 뭐 하는 거야? 이게 협의가 공식이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의제 처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계획할 때도 협의 심의하는데 개발행 허가할 때도 허가권자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안 해? 해. 그러니까 관리 계획으로 정한 절차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는 없을 수가 없어. 협의는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심의죠. 세 번째 심의잖아. 그러면 개발행 허가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지금. 이런 거 없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개발행 허가할 때도 심의하는 게 3번이 나와. 3가지가. 그러니까 의협심을 결국은 정리하는데 관리계획이 나오는 건 나오면 안 된다. 그죠? 협의는 있다. 심의는 항상 한다. 3가지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게 절차예요. 그러면 이제 저 의견 넣는 거 3개, 심의하는 거 3개, 요걸 잡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개발행 허가 절차. 개발행 허가 절차. 거기 뭐 1번에 허가 신청이 있고 의견 청취가 몇 번 나온다고? 3번 나와. 그냥 3번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세요. 우리 혹시 오늘 지금 말씀만 안 드렸는데 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하나 받으셨나요? 오늘? 오늘 안 받았어? 제가 보냈다는 얘기를 안 했네. 다음 나중에 받으면 돼. 거기 오른쪽 페이지 뭐 성장 관리 방안 있죠? 성장 관리 방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성장 관리 방안. 근데 그걸 성장 관리 계획으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성장 관리 계획. 자, 성장 관리 방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허가를 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야. 그럼 성장 관리 계획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2개를 다 안 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진도는 2가지 말고 가면 돼요.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이제 이름을 성장 관리 계획으로 바꿨는데 이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성장 관리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요. 이거는 새로 이제 개정된 거야.
그러면 성장관리구역을 정해서 성장관리구역 안에는 뭐가 수립돼 있어? 계획이 수립돼 있지.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하고 대화가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건 저 관리계획 내용 6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이쪽이지. 이쪽이면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 이쪽은 특광시장 군수만 나온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럼 구역도 누가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가 하지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 주상공은요. 개발하려고 정한 땅이잖아. 그러면 얘는 개발을 하는데 지침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다 나와 있어. 여기는 주거 목적, 상업 목적 다 나와 있잖아. 근데 녹관농자는 개발을 하려고 정한 거예요? 안 하려고 정한 거예요? 안 하려고 정한 땅이잖아. 얘는 도시지역 중에 녹지는 개발 안 하려고, 관농자 시골은 개발 안 하려고 정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 개발이 이루어지지. 그럼 난개발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특광시장 문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이 동네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무슨 계획? 이 동네에서 개발할 때는 어떤 용도의 계획을,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 동네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난개발이 기환경이잖아. 그래서 적어도 기반시설은 어떤 시설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환경, 아까 우리 뭐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역률 있죠? 이런 것들을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 거야. 그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뭐라고? 기환경. 아까 건축물 결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할 때 똑같아. 용건, 용도비 이런 거 있잖아. 뭐 높이는 없지만 어쨌든 몰라도 돼. 어쨌든 성장관리계획 수립대 성격은 어디라고? 녹관농자야. 주상공이 아니고 뭐? 누가 수립한다고? 그래서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녹관농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도 딱 2개만 기억하세요.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구역에서는 2가지만 기억한다. 누가 지정하고 수립한다? 특광시장 군수. 어디를 대상으로? 녹관농자.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프린트 받으면 거기다가 그 페이지에 제가 페이지를 몰라가지고 그 페이지에다가 크기를 책 크기에 맞춰가 잘라가지고 가장자리에 풀을 칠해가지고 딱 집어 넣어버리면 붙어버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성장관리 방안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가세요. 127페이지 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심이 나오죠. 자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한다 허가권자 협의하지. 협의를 없앨 수 없어. 심의는 몇 가지? 3가지. 밑에 동그라미 2번 10번 심의 나오네.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박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이 심의해가지고 박스가 나와져 있죠. 뭐 시기를 많이 붙여놨는데 어쨌든 그 박스 안에 박스가 몇 가지라고 생각해버리죠. 3개. 끝. 박스 읽어보면 안 돼. 끝. 한 장 넘기세요. 읽어보지 마세요. 그 박스는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봤어? 절차. 절차는 의견 듣는 거 몇 개가 나올 거예요? 3개. 심의하는 거 몇 개가 나올 거예요? 3개. 의협심. 요게 절차야.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세요.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오죠. 자, 허가 기간 돼 있네.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참고로 밑줄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괄호 안에 우리 협의심의 하죠. 한다면 그 협의심의 기간은 당연히 빼고 15일이다. 이런 얘기고 참고하세요. 자 됐고 우리 이제 4번 개발행위가 기준 요거죠. 우리가 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3번째 동그라미 나왔네. 기준. 자 기준도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자 개발행위가 기준이 뭐냐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구시란 도시를 놓고 계획을 짜는데 이렇게 관리계획을 지금 만들어놨죠. 관리계획 만들어놨잖아. 대구시를 놓고 용도지역도 만들어놓고 지구도 만들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해놓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허가 신청하는 내용이 당연히 이 계획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계획이야. 우리 국토개법은 계획법이고 개인적으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니까. 그런데 방금 이 계획의 이름이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이잖아.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성장 관리계획이란 계획도 만들어놨죠.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하겠다고. 그러면 관리계획뿐만이 아니고 무슨 계획에도 맞아야 돼? 성장관리계획에도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기준에 맞네. 자, 그런데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의 이름이 뭐야?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개인사업이 우선이에요? 공익사업이 우선이야? 얘가 우선이야.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으로 결정한 이 사업에 지장이 생겨도 안 돼.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아까 의견 3번 던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이 시행자 의견 들어서 해야 돼. 지장이 있나 없나. 자, 지금까지 얘기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뭐다? 계획이라니까. 그 계획이 뭔데? 관리계획. 또 무슨 계획? 성장관리계획. 또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지장이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가 계획이야. 그리고 계획에 맞아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기환경. 응? 용도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나 이 건물을 다시 말해서 이거 홈플러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홈플러스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런데 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 상하수도 용량이 딸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기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여기 허가권자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인가 기준은 한마디로 계획이고 계획 이외에도 기환경에 맞아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규모는 클 때 작을 때. 규모는 클 때 작을 때. 계획사업은 규모가 클 때 작을 때. 클 때. 개발인가는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둘 다 클 때 하면은 되겠나? 상식적으로. 한국에는 작아야지. 계획사업은 토지 면적이 클 때 하는 거고 아까 쪼막쪼막하게 작은 사업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이하 해버리면 중복되잖아. 여기는 미만 일정 규모 미만이고 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계획사업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외워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도 시험에 못 맞추게 시험을 내는데 그죠? 기준이 뭐더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야? 얘기해봐. 계획이라니까 계획. 계획에 맞아야 돼. 무슨 계획? 또 무슨 계획?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 또 계획에 맞아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이게 기준이라고. 이거 뭘 외워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 보세요. 자, 읽어볼까? 특광지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해야 된다. 1번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행위 밑줄 괄호 안에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죠.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규모 첫 번째 조건이 규모네.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에요. 이 면적은 박스 안에 전부 뭐예요? 미만. 이번 진도는 미만이란 말이만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 아까 계획사업은 이상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 2번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성장관리 방안을 이제 뭐라고 수정할까? 계획, 성장관리 계획 그 두 가지 계획의 밑줄 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 3번 도시군 계획사업 밑줄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2번 3번 문끄세요. 2번 3번이 계획 아닙니까? 계획 4번 5번 문끄세요. 4번은 맨 끝에 밑줄 4번의 맨 끝에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까? 5번은 밑줄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까? 이게 기환경이에요. 5번이 기반시설 4번이 환경 경관 기환경 아시겠지요? 7번 보세요. 자, 우리가 개발인가 기준은 큰 동그라미 관리계획하고 작은 동그라미 기환경이 계획 기준인데 계획에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나
요 기환경이 안 맞으면은 요 기환경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지을 수는 있어. 여기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지. 지을 수는 있는데 도로가 좁아. 그럼 뭐 한다고? 네가 도로 넓혀 허가해 줄게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기준 중에 뭐가 조건이야? 기환경이 조건이지. 기환경. 아시겠죠? 조건.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주제는 오른쪽에 또 개발행 허가 제한이 먼저 나왔죠?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왔네. 제한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 우리는 지금 이번 진도에 중요한 게 뭔가를 잡아야 돼.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개발행 허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었어요. 물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했지.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죠. 그다음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개발 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또 뭐가 나오느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요 5개를 공부할 겁니다. 5개를. 아시겠지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 누가 수립했어? 누가 지정할까? 전부 특강시장 군수죠. 얘만 빼고 산무 허가 제한 있죠. 요놈 제외하고는 전부 특강시장 군수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제외하고는 전부 뭐야? 특강시장 군수다 이 말이야. 행정청 국회법 행정청 끝났어. 행정청이 어려워 죽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응? 여기 전부 특강시장 군수야. 요거 빼고 이방권자 결정권 좀 알면 돼. 그럼 이쪽에는 뭐 빼고 다 한 거야? 계획 파트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그죠?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걸 제가 계속 강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행정청 다 본 거야. 이때 끝났어. 자, 개발행 허가의 목적이 난개발 막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행 허가라는 게 뭐예요? 이 관리계획, 용도지역에 맞아야 되고 또 용도지역에 맞아도 기반시설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래 허가가 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땅이 있으면 당연히 이 땅에는 어떤 개발행 허가가 나겠죠. 저게 맞으면.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걸 허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유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를 받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사유가 가만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 앞으로 이 동네가 개발을 한대. 우리 동네 개발을 할 거래.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안 해주겠대. 그러면 참을 수 있어 없어? 못 참겠어. 그래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안 해줘 하고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다면 참을 수 있지. 그런데 사유가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돼. 아무 이유도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런데 허가 안 해준대.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 제도는 주민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앞으로 이 동네를 개발할 거예요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가 제한 지역이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자, 어쨌든 나중에 개발할 거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난개발 방지죠. 당연히 난개발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얘는 누가 하느냐? 얘는 제가 여기서 유식하게 영어를 씁니다. everybody라고. 자, everybody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야 되는 파트인데 여기는 다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다 나온다. 그래서 everybody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국회법에는 everybody는 누구 빼고 다 나와? 구청장 빼고 다 나와. 아시겠죠? 구청장은 안 나오는 법이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우리 공법에 허가 제한, 허가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세 군데를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세 군데. 건축법하고 여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고 정비법의 허가 제한은 신설된 지가
이제는 제법 됐는데 4, 5년 됐는데 아직 우리 집에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제가 안 물어봤어. 이러면 또 시험에 나오죠 또. 안 물어봤어. 자,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가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부 세 군데 공부할 거예요. 할 건데 허가를 제한하려면 항상 뭘 정해줘야 돼? 어디를 제한할 건지 제한 지역을 정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제한하는지를 알려줘야 돼. 뭐 때문에 제한하는지 그리고 제한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제한하는지를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는 게 6개나 있잖아요. 6개 중에 도대체 무슨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요 4가지를 정해서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아, 이 동네에서는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사유로 이런 행위가 허가가 안 나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겠지. 이걸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앞으로 허가 제한이 나오면 항상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치고 허가 제한 지역 이렇게 기억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한 지역 등을 우리한테 만들어서 뭐 한다? 고시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허가 제한이 나오면 항상 제한 지역에다가 이게 왜 지역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을까? 왜 지역 등을 사유 등을 기간 등을 알려주라고 안 하고 제한 지역 등을 알려주라고 하느냐라고 표현한다는 건 지역은 쫀이잖아. 쫀에서 우리 학습 목표는 뭔데? 쫀에서 학습 목표가 뭐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거 정리할 거다 이 말이에요. 허가 제한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정리할 거예요. 뭐 때문에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대상과 절차. 자, 제한하는 뭐 사유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심화과정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 안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과정에서 이 절차를 좀 잡아야 돼. 자, 쫀이 나오는데 쫀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예요? 쫀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야? 계획 만들 때 필수 절차가 뭐야? 누구 의견 들어야 돼? 주민 의견 듣는다고 그랬지? 계획은 주민 의견 들어서 만든다.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 몇 개?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2개. 응? 그러면 구역, 쫀을 지정할 때는 필수 절차가 뭐예요? 앞에서 많이 했잖아. 구역 지정할 때 필수 절차는 뭐야? 구역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야? 응? 구역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야? 응? 협의가 어디 있어 여기? 심의밖에 없는데. 심의가 필수 절차라고. 구역 지정할 때 필수 절차는 심의야 심의. 심의 거쳐서 우리를 구속하면 고시 공고해서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도 무슨 절차를 꼭 거쳐야 돼? 심의해서 지역을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고시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말하면 사유가 뭔지 몇 년 동안에 제한할 건지 무슨 행위를 제한할 건지 다 뭘 거쳐서 정하는 거야? 심의 거쳐 정하는 거야. 심의 거쳐서. 아시겠죠? 이게 쫀 정하는 절차잖아. 이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어떤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심의 안 거치고 지정하는 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쫀이 우리 공법에 8개가 나와. 그동안에 뭐가 몇 개 이런 얘기 했죠. 할 때마다 적으라고 그랬죠. 적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야 돼. 뭔지는 몰라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적어야 된다니까. 끝까지 안 적어. 끝까지 안 한다니까. 안 하면서 공법이 어렵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야. 드디어 나왔어 이제 8개가. 2개, 3개 하다가 이제 몇 개가 나왔어? 8개가. 그 8개 중에 3개가 허가 제한이야. 8개 중에 3개 알았네. 허가 제한 3군데 공부할 거거든. 허가 제한은 전부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는 쪽이야. 아시겠죠? 허가 제한. 그럼 여기는 개발행 허가는 누구 권한이에요? 특광시장 군수 권한이죠. 그러면 제한은 특광시장 군수만의 에브리바디가 다 해. 제한은 특광시장 군수만의 에브리바디가 다 해. 다 하지. 그러면 시장 군수가 아닌 자는 시장 군수에 뭘 들어야 돼? 의견 들어야 돼.
그러면 개발인허가 제한할 때 의견은 누구 의견 넣는다고? 시장군수 의견 넣는 거야. 아시겠죠?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심의 거쳐서 고시하는 게 절차다 이 말이에요. 국장은 어디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은 어디 고시?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응? 지자체는 어디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어디다 고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 군수는 자기가 자기 의견을 들어 안 들어? 자기가 자기 의견 들어 안 들어? 뭐 어떻게 들어 도대체 자기 의견을? 자기가 자기한테 듣는 거 있는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의견 절차가 없는 거야. 시장 군수는 심의 고시하면 되고 시장 군수가 아니잖아. 시장 군수 의견 들어서 심의 거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개발인허가 제한. 제한권자 나오죠? 제한권자 누구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자, 우리는 이 파트는 특광시장군수만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는 다 나왔네. 구성양 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에브리바디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밑에 제한 사유가 나오네. 제한 사유가 나옵니다. 그건 일단 다음에 볼게요.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절차를 잡고 갑시다. 절차. 3월 달에 가서 이 절차 잡는다고 또 막 용어를 써줘.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야. 용어는 이제 절차를 좀 잡고 가. 다음 페이지 보니까 4번에 제한 절차가 나오네. 의견 정치 심의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의 밑줄 의견 심의 밑줄을 긋습니다. 자, 1번 심의하면 읽어봅시다. 개발인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가로 묶으세요. 국장인 경우 어디에 심의한다 밑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 시장군수인 경우 가로로 묶어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경우는 어디에 심의? 지방도시기인이 심의하겠죠. 2번 개발인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가로 묶으세요. 국장시도의사인 경우 국장시도의사인 경우 이게 시장군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중앙도시계획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겠죠. 심의 전에 밑줄. 심의 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밑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뭘 들어라?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의견심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견심의에서 지정했죠. 그럼 5번 제한사유 고시가 나오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개발인허가를 제한하려면 자 중요하진 않지만 가로로 묶어봅시다. 제한 지역. 지역부터 사유, 대상 행위, 대상 기간 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한 지역 등을 국장이 하는 경우는 어디? 관보.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뭐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관보 공보가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이제 그건 상식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고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한하려면 이걸 고시를 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뭘 공부했어? 개발인허가 제한을 했는데 개발인허가 제한은 2개 공부했네. 에브리바디가 한다. 이쪽은 다 특강시장 군수인데 얘만큼은 에브리바디다. 그리고 얘들이 제한 지역 등을 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고시인데 국장 시도의사는 누구 의견을 들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요. 그 사유 5가지는 다 외우면 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뭐가 남았어? 요 2가지가 남았죠. 요 2가지가 남았잖아.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 프린트 안 받으래도 책이 뭔 말인지 아실 거야. 개발인허가 파트는 요 제목 기억하는 거야. 제목 기억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제목 기억하고 전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얘만큼은 에브리바디다. 에브리바디다.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 2개는 우리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우리 아까 135페이지 나와 있는 개발인허가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있죠. 제목에만 밑줄 조건부 허가와 이행담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개발인허가 기준이 뭐였어? 칠판 보세요.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계획이 맞아야지. 계획이 안 맞으면 허가 안 나요. 근데 기왕경은 뭐를 달 수 있어? 조건을 달 수 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고 조건을 달았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죠. 조건 이행 안 할까 봐 못 믿으니까 돈을 예치하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나오면 무슨 말이 따라붙어? 이행보증금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이 조건이 나오면 이행보증금. 앞으로 이행보증금, 이 보증이란 돈 예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서 돈 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예치하는 보증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공공은 관계 없는 거야. 민간 얘기야, 민간 얘기. 그래서 이행보증금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나오는데 정답은 99% 공공 지방자치단체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틀리는 거야. 공공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목에 그것만 기억하고 와서 이행담보 해가지고 2번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 공공은 예치하지 않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보면 안 읽어보셔도 돼. 혹시 물어보지 않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기니까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8번 중간검사가 나오지요. 자, 우리 개발인 허가 받는 게 대상이 몇 가지요? 허가 몇 가지 받았어? 6개. 공사하는 거 몇 개? 공사하는 거 몇 개? 안 하는 거? 공사하는 거 4개는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중검사. 2개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 4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 시작. 말을 해, 말을. 말을 하라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도 말하는 거 다 보여. 그래, 그거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맨 밑에. 토지연결 변경, 토석 채취. 요 4개죠. 요 4개는 중검사 받는다. 그러면 중검사 안 받는 거 2개 얘기해 보세요. 토지를 뭐 하는 거? 분할하고 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141페이지 141페이지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있죠. 자, 그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